아, 우리 형님이요. 예. 우리 형님이랑 18접할 했습니다. 예. 한 6년 전에. 예. 그래서 영 끊고 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형수한테 욕설한 이재명 너무 욕하지 마세요. 예. 한세상도 나는 형님이랑 18접하라고 싸웠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이 나이 정도 되면, 예. 친인척 간에 18접하라고 싸워본 사람들, 예. 많습니다. 굳이 그 사람에게 그 이상의 그 도덕성을, 예, 기대하지 마, 너무 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저도 형님이랑 18접하라고 싸우고 안 봐요. 오히려 가족 간에 18접하라면서 싸운 사람들 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가 안 먹히는 거예요. 다 인간사에서, 예, 어느 정도 40년 이상 살아보면 그런 경험은 직간접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전 국민의 90%가 욕하고 삽니다. 예. 욕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살아온 일상 중에 부끄러웠던 하루를 대중들에게, 타인들에게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음성 녹음이 노출되었건 CCTV가 노출되었건, 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쪽팔렸던 하루를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도찰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그거는 충분히 인간사에서 살면서 살아온 결속에, 예, 누구나가 부끄러운 과거는 노출되면, 예, 다 있습니다. 숨겼냐 알려졌냐의 차이입니다. 예. 가식들 떨지 마십시오. 다 위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설한 것만 자꾸 부각됐는데 난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 사실이 더 알려져야만, 왜 그랬는지, 사람들 처음에 싸웠을 때는 야 둘이 치고받고 싸웠댄다, 그 사실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알려지면 왜 싸웠대, 이제 그 말이 나오거든. 처음에 어설프게 알려졌을 때는 둘이 치고받고 막 18접하라고 싸웠대, 거기까지만 알려진다고. 근데 그게 더 확산되고 더 알려지면 야 근데 왜 싸웠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예, 좋아요.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요. 예. 비호감에서 그런 사람들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야 그럼 형수한테 왜 욕을 했대? 거기부터 시작된다고. 근데 단순히 외계인 말씀대로 어머니한테 폭행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앞으로 올라가면, 예, 더 원인은 이재명의 형님이, 예, 형님이 아마 행정상가 그럴 겁니다. 예. 아마 그 집안에서 넷째 형이지? 예, 이재명이랑 그 형님이랑 제일 아마 출세한 케이스예요. 예. 근데 자기도 이제 먹물 좀 먹고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되고 난 뒤부터 왜 있잖아요. 원래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친인척 관리에서 훅 가는 겁니다. 친인척 관리에서 훅 가는 거예요.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했던 사람이 친인척 관련으로 문제 안 됐던 사람이 없어요.  그때 자꾸 그 도정에, 시정에 참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거를 저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대통령의 꿈이 있고, 어쨌든 자기가 공직을 시작함으로써 그 공공에 대한 마인드가 철저했던 것 같아. 예, 절대로 내가 친인척 간의 이런 비리나 이런 문제로 자기의 앞으로 공직,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큰 꿈을 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그 형님과의 그 절교를 한 거죠. 거기서 의의가 상한 거야.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익을 우선한 것보다 공익을 우선한 부분이죠.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진정한 정치인은 정치인 아버지를 두고 정치인을 남편을 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피한 건 아닙니다. 예. 사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는 공공 마인드가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가족 입장에서는 꼭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공무원이 둘수록, 예, 거기에 고위공무원일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이랑 손절을 하고 의의가 상하다 보니까, 예, 그때부터 갈등이 있고, 그게 불거져서 그 형수와의 그 갈등이 쌓이고 난 뒤에, 예, 그 어머니 문제 뭐 이래서 저게 욕설이 빚어진 겁니다. 예. 그게 더 알려져야 돼요. 더 알려지고 해야 그 왜 싸웠대? 욕설을 왜 했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그냥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쌍욕한 것만, 그것만 알고 있어요. 아, 외계인이 나도 동의. 그래서 더 알려져야 되는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욕설한 것만 알고 있어. 왜 욕설한지는 몰라. 그래서 더 알려져야 돼. 예. 그러면 역으로 가면 이재명이가 공공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욕설을 한 겁니다. 공공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한테는. 그냥 공공의 사명감이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가정적이고 가족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처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에 앉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에 앉히고 싶지 않습니다. 철저한 공공 마인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공 마인드가 로봇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그 사람이 가정적이고 가족에게 잘하고 처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철저한 공공 마인드. 때로는 가족을 내칠 수 있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미화된 역사지만 김주신 장군, 어디 장군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사마천 얘기도 들어봐도 그렇고, 중국에서 그 유명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가족 다 죽이고 나갑니다. 가족 다 못 빼요. 못 빼고 나가는 거, 우리가 그게 실한지 사실이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역사는 왜곡되기도 하니까. 그게 공공 마인드입니다. 목을 칠 수 있는, 김무신 장군도 전쟁 나가기 전에 술 먹고 했는데, 그 자기가 아끼던 자기의 군마, 술집으로 이렇게 싹 태우고 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아끼던, 정이 들었던 자기의 명마도 단칼에 목을 맸지 않습니까? 사적인 인연에 연연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랑 틀린 사람들이에요.
사명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사적인 윤리관, 사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평민들의 그런 걸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공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에 앉혀서 도구로 써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절대로 대통령 아들, 대통령 와이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시장을 하고 승승장구하고 도지사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면 여러분들 우리랑 틀려요. 그 사람 나름대로 사명감들이 있습니다. 철저한 사명감들. 너무 허투루 오시면 안 돼요. 민간인 아닙니다. 우리랑 가치관이 틀려요. 그리고 자기가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사명감이 있다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같은 일반인들의 그 마인드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공공 마인드가 철저했기 때문에 형이랑 틀어졌고, 형이랑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저도 어머님이 7년을 누워 계셨고 아버님이 3년을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해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합의 11년입니다. 합의 11년을 제가 케어를 했어요. 제가 형이 한 분 계신데 형이랑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두 부모님은 11년간 케어한다는 거는 지금은 그래도 노인복지가 잘 돼 있고, 여러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복지가, 의료복지가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100% 내 돈 들어가야 됩니다. 두 분 케어해 보십시오. 월 400 그냥 나갑니다. 11년을 월 400 그냥 나가요. 최하 한 번씩 영양제 놔드리고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고 이러면 어떤 날은 500씩 나갑니다. 그걸 11년을 했어요. 근데 왜 형이랑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시팔저팔했습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한 쌍욕을 했을 거예요. 충분히 반백년 살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친인척간에 형제간에 그 정도 불안은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거티브가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사람으로서 그 인생을 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가 안 먹히는 거예요. 뭘 답변해줘요? 이게 채팅이 안 올라온다. 준포형 그냥 재밌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나는 준포형은 그냥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재명, 나는 녹음 욕설을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처음 들어봤어. 하다 욕설이 다 똑같지 들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하고 안 들어봤는데, 내가 일주일 전에 그 녹음 파일을 처음 들어봤어. 이재명 욕설 녹음 파일 처음 들어봤는데 욕도 못하더만.
욕도 못하더만. 여러분 그 한 50대 정도 되면 보통 욕 구력이 한 40년 이상 됩니다. 예? 여러분 안 그래? 보통 욕 구력들이 제 나이 되면 욕 구력이 한 40년 이상 돼요. 그러면 욕에도 여유가 있어. 예, 구력이 다 40년 이상 됩니다. 예, 일반 사람들도. 예, 그런데 욕 들어보니까 욕도 더럽게 못하더만. 야 이년아, 야 18년아. 이거 욕을 많이 안 해본 스타일이야. 우리가 딱 듣기에는. 예, 욕을 일상에서 많이 안 쓰는 사람이야. 예, 욕에 여유가 없어. 이 잘하는 욕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써봤던 그 욕 수준이 아니더라고. 보통 그 나이 되면 욕 구력이 보통 한 3, 40년씩 되거든요. 그러면 욕에도 되게 여유가 있고 비꼬고, 예, 욕이 찰집니다. 욕에 리듬이 있어요. 그 정도 여유가 있단 말이야. 구력들이 다 되니까. 근데 욕도 더럽게 못하더만. 난 그 녹음 파일 듣고 더 인간적이더만. 아니야, 그 욕소리 듣고 더 인간적이더라고. 이제 언젠가는 대통령도 국민과의 연설할 때, 이런 제길 원본 안 보고, 에? 담화문 이런 거 할 때, 국민과의 소통 담화문 이런 할 때, 옛날처럼 저기 원고지 안 보고, 그냥 프리하게, 이런 제길, 이런 대통령 언어를 들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왜 한계를 못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저기 얼마 전에 김웅 기자회견 2번 했죠. 하나만 한 기자회견. 왜 검사 출신들이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언어예요, 언어. 언어입니다. 그들은 우물한 개구리들이에요. 법조 언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가 위기를 당하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법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대중과 소통해야 되고 일반 국민과 소통해야 되는데 법조인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공감을 못 시켜요. 그래서 그게 한계입니다. 그들은 그 틀 속에 그 검사 안에 그들만의 왕국에서는 왕이었겠지. 에? 그 세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판사 출신들이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언어를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한계를 못 벗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김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언어를 쓰잖아. 이건 법이 이렇고 이거는 법적으로 안 맞고 법적인 유불리를 판단한단 말이야. 그 일반인의 법과 상관없는 일반 생활하는 일반인들에게 그게 공감이 가? 동화를 시켜? 설득 못 시켜. 그들 사이에 설득시키겠지. 지그들만의 리그. 법조인 사이에만 설득을 시킬 수 있겠지. 공감을 시키고.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지. 그릇이 작은 거야, 그릇이. 못 벗어나는 거야. 그나마 같은 법조인에도 변호사들이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일찍이 법적 자기만의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면 수많은 수임 고객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민간인의 생활, 그들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세상을 보게 돼요. 많은 직업군, 많은 계층, 그걸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수임을 받다 보면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일반 민간인들과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변호사 출신들이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검사, 판사가 성공 못하는 거는 언어를 못 벗어나요. 너무 그릇이 작아요. 그 세계가 단조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 조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단조 알아요. 다른 일반 직업마다, 계층마다의 생활을 전혀 모릅니다. 공감할지도 모르고 그 생활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지,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 전혀 몰라요. 갇혀 사는 거예요. 바보들입니다. 그냥 단지 학력고사 바보들일 뿐이에요. 기계적인 지적 능력, 수치적인 지적 능력자일 뿐입니다. 한 분야의 기능일 뿐이에요. 정치인은, 스페셜리스트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제너럴리스트 DNA를 가진 자만이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스페셜리스트는 정치인이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관료, 국가 고위공무원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물한 정책이 나오고 편협한 정책이 나와요. 시대를 내다보고 시간을 이해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은 그런 DNA가 없어요. 한 분야의 천재에게 열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실망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한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중들은 한 분야의 천재에게 존경하고 열광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게 됩니다. 화합은 모두를 이해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은 모두를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